경호처 직원들과 또 국방부 산하 대통령 경호 인력 경호 지원을 위해서 나와 있는 병력에 대해서 보낸 그 급박성 공문, 이간책 공문에 대해서도 정말 참 너무나 치졸하고 야당 쪽 인사들의 무분별한 아니면 말고식 카드라식 이런 날조 행위에 대해서 정말 면책특권의 뒤에서 숨어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면 기자회견을 통하든지 해서 자신들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법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경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 관저는 군사보호시설입니다. 군사보호시설에는 이 영장 집행 명목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그것의 그 시설의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계신 관저로는 공수처나 경찰 그 할아버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그 법대로 하자는 것 뿐이지 그 대통령이 무력 사용 검토 지시를 했다는 보도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윤건영입니까? 그러니까 윤건영 같은 사람이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뱉는 그러한 하나의 가짜 뉴스도 아니고 그건 하나의 날조이죠. 저는 씨라는 말도 붙이기 싫습니다. 대통령을 씨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그 씨도 저는 붙이기 아깝습니다. 그럼 칼이라도 휴대해라 이런 말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꼭 제가 답변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참 우리 가끔 그런 대화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는 살지 않는다. 하는 얘기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윤건영 의원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이 있거나 그러실 우리가 끈끈이 다 대응하기로 치면 아마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야 하겠는데 지금 검찰, 경찰에서 그런 고발을 받아서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사하는 것보다 어쨌든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본체 대응이 더 급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책임을 묻고 해야겠습니다만 그것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받고 가죠. 네. 그 체포영장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하신 거는 어떤 사유로 취하하신 예. 그 1차 체포영장 예. 권한쟁의 심판 청구요. 예. 그거 취하하셨는데 취하했습니까? 저는 그것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취하했다고 확인했죠? 아까 한 시간 전에 만약 했다고 하면 체포영장이 시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새로 법적인 쟁송을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발부된 2차 영장을 가지고 효력을 다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취지일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팩트 여부에 관계없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 사고입니다. 예. 2차는 실제로 아직 살아있는데 예. 그 사실 권한쟁의 심판이 보통 기관 대 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분쟁이 있을 때 예. 얘기가 되는 거다 보니까 청구 요건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꼭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런 부분의 유권적 판단은 결국 헌법재판관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이것이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참 이해하기 좀 약간 힘든 법률적 이슈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지금 우리 변호인단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 전개하게 될 논리 중에 하나는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통치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이 용어 표현이 아니고 법률 교과서와 확립된 우리 이론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서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겠다거나 또 법원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그걸 수사하겠다고 공수처가 체포영장, 인신구속영장의 한 종류인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나, 그것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는 이러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이 헌법의 대이론에 비추어서 맞지 않다. 그러한 헌법적 평가를 헌법재판소에 구하는 절차가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 하지 않고 좀 더 쉬운 말을 쓰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즉 저희가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응할 수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영장의 효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좀 판단해 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 정지 신청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판단을 1차 영장에 대해서 내리지 않았으므로, 아마 2차 영장에 대해서, 즉 지금 현재 두 번째로 받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다시 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 것은 취하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취하했다는 우리 기자분의 그 말씀을 사실로 전제하면 그렇게 추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 공수처에서 방금 반박으로 민원실이나 어디서도 체포 집행 유보나 연기 등 단어는 없었다고 한 번 더 말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입장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또 이것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뭐 그것이 뭐 연기든 유보든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어떤 용어를 썼는지는 공보하는 우리 공보 담당 윤 변호사에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을 마지막 질문을 하고 계속 질문하시는데 한 번도 안 한 분한테 내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더니, 자, 저분을 끝으로 혹시 어느 사입니까? 예? 예. 그 아까 윤곽근원은 입장문에서 예. 대통령이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다.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 예. 해명을 했는데, 네. 이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예. 지금 경호처에 대한 어떤 지휘통제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어떠한 형식에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 통제권이 왜 없어요? 있나요? 그러면? 대통령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 통제가 없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지금 직무 정지 상태잖아요.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경호 문제는 대통령의 신변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탄핵 소추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 권한 정지의 범주와는 저는 별개의 범주가 아닌가, 저는 우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경호에 관한 하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뭐 지시, 통제, 감독, 참 이 용어가 하면 굉장히 뭐 이렇게 용어가 굉장히 경직되어 보입니다만,
대통령이 자기의 신변을 경호하는 경호처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조차도 할 수 없다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탄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적법한 직무 저의 주관적 견해로 봐주십시오. 이걸 뭐 변호인단에 뭐 공식 견해니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의 주관적 견해로는 대통령이 아무리 권한 정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말하는 그 권한 정지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 권한이지.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러면 권한 정지되면 관저도 사용할 수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만은 정말로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페이스북에도 썼다시피 지금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정말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나에 대해서 좀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 또 반대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 또는 그도 저도 간에 왜 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 여러 갈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저는 헌법재판소에 공개된 탄핵 법정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그래도 이것이 정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탄핵이 되어야 된다면 어떡합니까? 대통령도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판단에 이건 단심제입니다. 충분한 입장 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수처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대통령을 정말 어떤 형태로든지 신체를 이렇게 속박을 했어. 자기네들 수준에서 질문을 던지고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기어이 현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상황이 결국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의 진술권, 자기 변론권, 또 방어권을 심각히 방해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점에 대해서 최종 탄핵 결론을 어떻게 내리든지 간에 이 절차의 공정성, 절차의 이 적정성을 위해서 분명하게 이 공수처의 특히 신병 정 조사를 정말 하겠다면 서면 조사를 하겠다든지 뭔가 좀 다른 선택지도 없이 이렇게 신병을 구금하겠다는 것이 탄핵 심판의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탄핵 심판의 이 적정성에 심대한 장애를 준다는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저는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공수처가 겁박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경호처 직원들과 또 국방부 산하 대통령 경호 인력 경호 지원을 위해서 나와 있는 병력에 대해서 보낸 그 겁박성 공문, 이간책 공문에 대해서도 정말 참 너무나 치졸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저를 비롯해서 뜻있는 변호사들이 아마 나서서 다 변론으로 도와줄 것이다. 저는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은 경호처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야당 쪽 인사들의 무분별한 아니면 말고식 카드라식 이런 날조 행위에 대해서 정말
면책 특권의 뒤에서 숨어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면 기자회견을 통하든지 해서 자신들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아까 말씀하신 경호처 직원분들 만약에 그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변론을 윤 대통령 변호인단께서 맡아주신다는 말씀. 변호인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저를 비롯해서 뜻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도울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입장 많이 내시는데 혹시 뭐 다른 없습니다. 입장 내려면 기자들 전부 다 오시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에 하도 여러분들이 오신다 해서 내가 2시 반쯤 가겠다는 그 얘기한 게 답니다. 근데 이렇게 오셨으니 제가 막 그냥 나가버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체포영장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계속 탄핵심판 불출석하실 거. 아니 상식적으로 체포영장을 들고 또 우악스럽게 이렇게 한다 하면 아무것도 불편하시지 않을까? 상식선에서 좀 판단합시다. 지금 이 시기는요, 상식이 완전히 이 소위 도외시되고 그야말로 참 무리하고 무법, 정말 안하무법입니다. 안하무법입니다. 예, 여기까지.